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어느덧 입추가 지나고 정말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글로벌 증시는 자넷 옐런 미팅홀 이후로 혼조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040선 부근에서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외국인이 한번 매수로 전환해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폭을 띄웠는데요. 2060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전일장보다 2% 정도 내려간 2053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걸까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양 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해주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다시 한번 외국인이 팔자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94억 원 정도 물량을 뱉어내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것이 바로 기관이 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12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1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 개인도 함께 외국인과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우려감이 또 다시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신저가를 경신하며 120만 원대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파업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현대차도 쉬어가는 움직임, SK하이닉스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모비스만이 빨간불을 켜주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부분 파업 소식에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오랜만에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대 반등 나와주고 있고 삼성생명까지 강포합권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의 움직임은 오늘장 어떨까요?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전일장보다 1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6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장중에는 570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지만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급이 문제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와주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고요. 기관이 80억 원, 외국인이 1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 오늘은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볼까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뜨고 있는 가운데 상승 반전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랜만에 반등세 이어나가면서 1%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홈쇼핑주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J ENM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하위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조 양상 흐름 가운데 GS 홈쇼핑 역시나 동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고요. 원익 IPS 다시 한번 1%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로엔 흐름이 좋은데요. 시총 상위주로 순위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오늘 일장에서 6%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4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이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주말에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자넷 옐런이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식된 가운데 오늘장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6원 넘게 빠지면서 1,020원대 이탈했는데요.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1,020원대 회복해주는 모습. 하지만 월말에 내고 물량 출해서 상단은 다소 크게 열리지 않은 모습이고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일보다 4만60전 상승한 1,021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멘터리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코멘터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양지수 상승세 지속이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도 저가 매수세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숙배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그리고 상차대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황 코멘터리 살펴보기 전에 지수가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반전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선유 멘토님, 양지수 상승세 지속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왜 이런 건가요? 오늘장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르는 듯 싶더니만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시작은 코스피가 좀 안 좋았어요. 안 좋다가 플러스권을 갔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순식간에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권 잘 움직여주다가 마이너스로 갑자기 쫙 꽂아 내려버리는데, 수급 포인트 먼저 색깔해 보자면요. 자, 기관들이 그래도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조만간에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올 것으로 좀 판단을 했는데 오늘부터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 흐름 자체가 얼마나 좋댔지. 외인들의 좀 강한 매도세를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외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인들이 현재 마이너스 90억 정도의 매도세인데, 90억 정도 매도세인데요. 이 포인트가 다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제 외인들도 조금 최근에 계속 매수했던 물량에 대해서 현재 구간 때는 마이너스란 말이죠. 네.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양지수가 상승적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닥 쪽에서는 IT 관련주들의 상승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 중에서 몇 개 좀 말씀드려보자면 원익 IPS 정도나 양호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나 파트로는 테마성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그래도 상승을 분위기를 타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지 않는 종목들, 은행주 좀 눈여겨보시고요. 애플이 지금 그 패널 관련해서 조금 좀 미뤄질 것으로 설계 변경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신주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너무 큰 걱정보다는 조정폭 조금은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양 지수처는 어찌됐던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하락 반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추세 흐름이니 그에 맞게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선상클럽에 복귀하셨는데 이상노 멘토님, 저가 매수세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좀 지수가 상승을 해도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좀 개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냉정하게 시장을 조금 바라보셔야 됩니다. 과연 시장이 빠질 시장인가? 아니면 오를 시장인가? 자, 미국은 초저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유지를 한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종식시켰습니다. 자, 악재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증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차트가 지금, 자, 여기에 대해 우려감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인데, 자, 이게 시청자분들은 빠질 수 있는 차트로 보이십니까? 저는 빠질 수 없는 차트로 보입니다. 자, 하단에서 거래량의 변동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쳐올려주는 모습이죠. 자, 이 가격대가 지금 변곡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상승대 안에 놓여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눌림목 권역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신고가 랠리가 더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힘으로 올라갔지만 이제부터는 이머징 시장에서 돈을 들였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미국 증시 크게 갈 수 있습니다. 대장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더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지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2040포인트, 2035포인트 그 가격대 말씀드렸죠.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 가격대 기준으로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 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덱스 200 다 좋습니다. 대신 더욱더 상승했을 때는 그때 연말까지 우리가 홀딩 하신 전략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짧게는 수익 보기 힘든 시장이고, 자, 이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시면요. 돌파를 하지 못했던 부분 자체, 상당하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던 곳을 외국인의 힘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투매가 한번 과정이 연속이 되었고, 음봉 3번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 자체, 이 캔들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캔들입니까? 인위적인 캔들이라는 거죠. 일부러 이런 캔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빠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지금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되, 대신 지금 만약에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소탐대실 하지 마시고 크게 길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차피 양대 지수는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락 반전했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시마다 좀 저가 매수로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말씀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장까지 선상주들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선상주 포트 바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의 포트부터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수의 종목 담겨져 있습니다. 할인만 쉬어가는 움직임, 나머지 종목들 성적이 좋네요. KSS 해운 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SM도 2%대, LG화학도 1%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LG U 플러스 2%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3%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81.9%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도 71.9%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 한 주 쉬시고 오셨는데 70%대에서 80%대로 누적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어떤 네. 종목 수익 실현하셨나요? 일단 요 방송을 할 때는 한 5% 좀 넘어가 버리면요. 종목을 원래 정리를 저희가 합니다. 네. 광동제약을 뺐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거 공개 방송 때 네. 가져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는 삼천리자전거 삼천리자전거 현재 공개 방송 보유 중에 있고요. 로만송 같은 경우에도 공개 방송상에서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팔고 있거든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가져갈 겁니다. 대신에 여기까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그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 들어오셔야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제가 요 종목까지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상주 5%대 최대 5%에서 10%까지 본방에서 수익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 이상의 수익률 원하시는 분은 무료 방송 참여해 보셔야 되는데요. 모든 선상주가 20% 넘는 수익률은 아닙니다. 끌고 가시는 종목들만 골라서 가져가시니까요.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면서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도 최근 수익률이 좋은데요. 두 분의 명예 전당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의 명예전당 종목입니다. 7월 29일 기업은행으로 25.4%의 수익률 나타나져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이 또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명예전당 종목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포트에 좀 더 추가된 종목들이 있네요. DIC로 27.7%대, 세아베스틸로 24%대,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로 20%대, CJ는 무려 3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선 알미늄으로 23.7%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분의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오전 9시에는 이상노 멘토가 진행을 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가 진행을 합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상노 멘토의 명예전당 종목들이 대거 추가가 됐습니다. CJ는 무려 3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었는데요. 멘토님,
네. 쉬면서 포트가 대폭 확대됐네요. 네. 일단은 명예전당 종목.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상식적인 부분 자체를 주식에는 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형주는 큰 수익을 볼 수 없다라는 건 통념이고 그런 고정관념 깨셔야 됩니다. 지금 대형주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네.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자, CJ가, 14만원, 15만원대 상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제가 그때마다 꾸준히 들어가십시오.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시간이 정말로 우리를 크게 수익을 보시게 해 주실 겁니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그리고 CJ는 제가 대장주라는 말을 표현을 써가면서도 들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결국에는 올라가고 나니까 거기에 상담을 안 하시죠. 대신 수익을 보셨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정도 얘네들이 정말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정말 그런 자질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작년 8월 달에 추천을 했을 때도 반응이 영시원치 않았죠. 자, 어차피 우리는 항상 똑같은 개념이라는 그리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가의 완성, 활용 점정을 찍어주는 것은 실적, 그리고 거기 차트, 그리고 업황, 그리고 모멘텀, 동향 다 모든 게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혼자 하시기는 힘드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선상클럽 꼭 다시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 종목도 그리고 명예전당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추천해드리고 있는 선상주 모든 종목들이 명예전당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만 알짜배기만 골라서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됐던 두 분의 선상주 모두 공개하지 않으셨는데 내일은 또 어떤 선상주들을 들고 나오실지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문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성창투 매도해도 될까요? 244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엇갈려네요. 김순희 멘토님 매도해보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께서는 1,500원 선에서 반등 여부를 확인해보자. 아직은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대성창투 오늘장에서도 5%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성창투가 명랑 선전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인데 김선유 멘토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있나요? 자, 이 종목을 2,200원에 매수하신 것부터가 저는 정말 진짜 잔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2,200원에 매수를 한다라. 매도할 가격에 사셨어요. 네, 답답합니다. 이슈가 되니까 당연히 올라갔겠죠. 근데 그 전부터 해서 7월 달부터 해서 잠잠하던 게요. 8월 중반 넘어가면서 또 뉴스에서 엄청나게 때렸어요. 대성창투에 대해서. 그때 아주 시선이 아주 쏠렸잖아요. 거래량 터져주면서 우리 들고 계셨던 싸게 잡으셨던 분들은 아이고 좋구나 툭툭 던지고 나온 겁니다. 그 물량 고스란히 받아주셨어요. 자, 반등 실마리가 보이냐? 지금 당장도 아니잖아요. 5% 빠지고 있잖아요. 반등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 음봉입니다. 완전 음봉. 급락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음봉 피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으로서 음봉이 또 나오니까 이건 피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매수 10% 정말 잘하셨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제 방송 보셔서 10% 매수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택 잘하셨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음봉 피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반등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는 그냥 손절 처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이 10% 비중 원칙을 지키셔서 큰 폭의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상노 멘토님께서는 1,500원 선에서 반등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등의 여지가 좀 남아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빠졌죠. 일미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분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세가 시작이 되면서 자, 일종의 크게 거래량이 튀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요. 자, 첫 번째 거래량이 크게 튀고 그 다음에 갑자기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상단에서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하단에 물량을 매집했던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구나. 하지만 음봉이 하단에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지금 큰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죠. 자, 15억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세 차익은 많이 남겼고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는 변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단 자체, 이 1,500원대 부분에서는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돌파가 나왔던 게 아니고 분명히 기업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1,500원대는 제가 볼 때는 지지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지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대신에 1차적인 반등 추이 자체는 상단에 있는 이 가격대 2,100원대까지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 수익 보고 팔 수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하단에 이 가격대 1,500원대에서 혹시 거래량이 지금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시고 거래량이 갑자기 변하는데 그때 주가도 갑자기 올라간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그래서 비중 10% 비중을 좀 더 타세요.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빠져나가기 쉽지 않나. 그리고 따로 해결이 안 되시면 공개 방송이나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조금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죠. 네,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면 추가적인 대안주 종목까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고민이 되신다면 두 분의 무료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MK트렌드 매도해도 될까요? 7427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이번에는 일치를 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수급 고임이 발생했으니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이익 실현 후에 대응이 필요하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7427님 매수가 13,5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데 7427님 금요일 날 저희가 에머슨 퍼시픽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잘 의견 참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상담 진행할게요. 김선희 멘토님. 자, 에머슨 퍼시픽도 분명히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 4% 빠지고 있네요. 자, MK트렌드도 제가 볼 땐 이거 팔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죠. 수급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보시면 좀 끌어올려주고 있었어요. 사실 끌어올려주다가 언제까지냐, 한 8월 초까지는 좀 그래도 사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랄까요? 그런데 최근에 흐름 보자면 그냥 이건 던지는 거거든요. 고점이니까. 차트 흐름에서 뭐냐, 끌어올려놨잖아, 올렸으니까 이쯤이면 됐어, 우리 이제 빠져나오자. 누군가 장난치고 다 나간 겁니다. 이거 다 정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언제 사야 되냐면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런 추세의 하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다음 매수 타임이 언제입니까? 여기 와야죠. 11,000원 내려와야 되겠네요. 11,000원까지 온다면 그때 다시 사야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던 에머슨 퍼시픽, 그때 매수하셨으면 좀 더 큰 손실 보셨을 것 같은데 잘 진단 받으셨고요. 이번 종목 또한 매도해보고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미코 매도해도 될까요? 5889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해보자.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홀딩 의견 주시면서 반등 추이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살펴보니까 1,85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의 의견 엇갈렸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언제쯤 이익 실현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그렇죠? 네, X 의견이고요. 말은 또 흑자 전환 가능성 주목하지 않았죠? X예요, X. 잘못 제가 적어드렸고요. 좀 더 가져가 보면서. 네, 가져가 보자는 의견입니다.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를 하게 해서. 자, 미코 같은 경우는 제가 주목해보는 건 이겁니다. 실적 개선세가
조금 이번에는 정말 흑자로 좀 바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흐름 자체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추세적인 부분에 사실은 뭐 수급적인 부분을 찾기는 힘든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477억입니다.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건데요. 실적 부분을 열어보자면 많이 실적이 사실 안 좋았어요. 네. 작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 보자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이 지금 그래도 파란불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꺼묵해요. 빨간불이 아니라. 그래서 상승 쪽의 분위기를 좀 점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려보고, 그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제가 볼 때 확신할 수 있는 포인트는 현재 이 구간대 자체가 박스권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분명히 돌파하고서 새로운 가격을 그릴 것이다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상승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한 2,200원 정도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코에 대한 의견 일치를 했네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반등 추이를 좀 더 기다려보면서 홀딩 의견 잡아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 역시나 좀 이익을 좀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익권에 드신 거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코라오 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1944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재반등 기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음봉은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1944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요. 21,500원에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코라오 홀딩스 저희가 선상주로 공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 의견 좀 먼저 받아볼까요? 네. 일단 코라홀딩스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자, 음봉이 한 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조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이 코라홀딩스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게요. 자, 일단 업황을 한번 체크해 보면, 자, 그게 렌트에 대한 부분, 코라오. 자, 그런 부분 긍정적이다 그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조금 오버히팅이 좀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요. 우리가 이걸 흔히 항아리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상승 하단에서의 항아리가 또 생기는 종목군은 또 상승했을 때 꼭지에서도 항아리처럼 이렇게 고가놀이로 이렇게 생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자, 하단에 어떻습니까, 지금?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자, 하단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도 이때는 각이 크게 살랐지만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차트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현재 자리에서는 좀 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를 올리려고 했으면 이 자리 21,500원 자리에서는 강력한 지지권으로 다시 한 번 더 형성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 가격대 형성이 안 되고 난 다음에 거래량 없이 주가가 이렇게 조금 빠진다는 것은 현재 관점에서는 투매도 아직까지 조금 잔존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조금 보는 시각이고요. 주봉상에 아직까지 투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본다면, 자, 여기는 단기적인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하단 자리. 자, 15,000원 자리까지도, 14,000원에서 15,000원 자리까지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점 조금은 유념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아무래도 염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오고 보자. 매도 사인 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코라 홀딩스 선상주로 담아보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2만원 깨고 내려갈 때 그때가 공개방송 시간이었는데, 방송상에서 손절가 라인은 25,500원이었고요. 이 포인트 참을 수 없다 말씀드렸었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네요. 그리고 공개방송 때도 정리해드렸을 때가 19,700원, 8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하한가를 갖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실 이 회사가 나쁜 회사냐?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흐름으로 볼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들 나오면 다시 보통은 이 단기적인 그 하단 세 번째 바닥 포인트까지의
반등세를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2만 원 초반대까지인데요. 근데 지금 그 흐름 자체를 봤을 때 굳이 지금 매수한 가격대 2만 원대신데 다시 올라갈 포인트는 좀 보입니다. 대신에 제가 굳이 다시 매수 의견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종목군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미 수익이 대박이 나고 다른 것 쪽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좀 이동하기 필요하고 공개방송 때 들어오셨으면요. 정리하시고 제가 다른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게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 같고 지금도 2%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말씀드린 거.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빨리빨리 대응하셔야 돼요. 공개방송 들어오십시오. 제가 괜히 공개방송 하는 거 아닙니다. 돈 한 푼 받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드립니다. 그렇죠? 꼭 들어오셔가지고 AS 받으시고요. 지금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 가져가 보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홀딩 의견 주셨고요. 두 분의 공개방송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고요. 좀 손실보는 종목들은 대안주까지 마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분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TK 케미칼이요. 네. 2,330원에 20%예요. 2,330원에 20%요? 네네. 네. 지금 언제쯤 좀 이익 실현을 해볼까 궁금하신 거죠? 오늘 2,500원까지 찍고 네. 내려가는데, 이거 매도가를 얼마를 잡고 매도를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우선 수익권에 드신 거 축하드리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TK 케미칼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비중만 좀 절반 축소해보고 가져가 보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상론 멘토님 2,500원 이익 실현에 대응해보자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2,500원을 찍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김선희 멘토님 언제쯤 이익 실현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2,300원, 2,305원 정확하게 잘 사고 계시는데, 방송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10%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져가도 되시긴 하는데, 한 10%만 좀 줄여보자 먼저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수급 포인트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 기간 원래 수급도. 제가요. 네. 2,500원에 2,505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전번에 낮췄어요. 그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요, 그날이요. 네. 낮추신 거예요? 이 가격이 됐는데. 잘 보세요. 자, 오늘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구간 자체에 있어서 그래도 좀 이 친구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올해부터 해서 좀 보자면 바닥 포인트가 높아진 구간에서 어머니 제가 이거 아시죠? 동그라미 치는 거 바닥에서. 예. 네, 그래서요. 이렇게 보자면요. 요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올려보자면 다음 포인트라는 사실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요 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통 그리고 제가 종목에 문제가 없을 때 동그라미 쳐볼 때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이 추세의 하단까지는 제가 올라갈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하단까지 지난주 금요일 갔어요. 그리고 오늘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갭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량 정리가 아니라 반만 한번 가져가 보자는 거죠. 어디까지 가져가 보시냐면 2,800원까지 예. 절반만 가져가 보시자는 거예요. 10%만. 네.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니까요. 10%만 2,5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요. 네. 나머지는 전문가님 말씀 듣고 지금 대체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TK 케미칼 이 종목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그때가 5월? 네? 5월부터 매수하신 거예요? 그거 좀 물타기를 했어요. 네, 물타기 하셔서 10% 샀다가 10% 실적 발표 듣고 네. 물타기 해가지고 5월 25일 날 처음에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8월 7일 날, 8월 13일 날 10% 네. 더 어쨌든 추가됐어요. 적정 가격을 많이 낮추셔서 이제 수익을 보고 되파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매도가 이상루 멘토님께서 또 한번 책정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추가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성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 그거는 2,500원 생각하신 것처럼요. 그 가격대 일단은 절반 정도의 물량을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차트는 아니고 자 이렇게 오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눌림권에서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이 종목으로 잡아 드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자체가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시려면 2,500원 선에서 전량 이익 실현하시고요. 이 종목으로 끝까지 연말까지 한번 내가 시세를 크게 보겠다 싶으시면 그때는 시세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십시오. 차라리 비중을 더 실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 보시고요. 시간도 돈이니까요. 또 더 빠른 수익률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대안주 찾아보시길 권하셨습니다. 어떻게 상담이 네, 좀 잘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문자로 상담 주셨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해도 될까요? 0833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애플 기대감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0833님 꾸준히 저희에게 매수 상담 체크해 보시면서 포트 담아보고 계신데요. 이상노 멘토님 이번 상담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종목이 뭐였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요. 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제가 죄송합니다. 예, 순간적으로 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 종목 자체 우리가 자,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아프기 전에도 좀 상담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그때 기억이 조금 나는데요. 그때도 제가 조금 어김없이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빠질 거냐? 그 이유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차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차트를 잘 보더라도 저도 사람인지라 100%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업황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애플에 대한 부분밖에는 없다. 자, 애플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크게 반등이 나타나기는 힘들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주가 추이를 조금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애플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거는 지금 요 상태가 그 정상이죠. 지금 요거는 조금은 그 배당 그 권리락이 조금 떨어진 상태인데, 자, 이 상태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 자체를 자, 이렇게 올려서 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판매량에 비해서는 주가 추이 자체가 지금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자, 컴퓨터. 예. 주가 자체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애플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애플에 대한 관련주들이 크게 탄력을 못 보이는 것도 애플이 이미 고평가라는 거 알고 있고 네. 중국 시장 안에서도 애플보다는 똑같은 샤오미 폰이라든지 아니면 ZTE 아니면 화웨이 휴대폰을 찾는 게 지금은 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 자체는 아직까지는 괜찮이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는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파이어 인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 자체도 한 번 더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앞서 있던 바닥권, 자, 요 가격대죠. 26,000원에서 27,000원 바닥까지도 추세적으로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반등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역N자형이 나타날 수 있는 차트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장에서 3% 넘는 급락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장에도 다른 분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을 때 이상노 멘토님은 애플 기대감밖에 없다고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거든요. 바닥권이 26,000원대니까 그 가격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STI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역시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상승 추세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시세 횡보 구간이므로 진입하지 말아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수 사인 안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6,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안 되나요, 멘토님? 네, 좀 바닥 포인트 상승을 주는 그림은 나오고 있긴 한데 추가적인 상승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STI 같은 경우에는요,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2013년도 2월 달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 300%가 넘게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 10,000원 간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꺾였는데
다시 조금 상승 분위기가 나올지는 확인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아마 조금 많이 끌어올렸었던 분들 10,000원 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정리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오기에는 거래량도 좀 안 받쳐주고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세 확인한 이후에 그때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추세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매수 사인 안 주셨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대한항공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665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현재 구간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규 멘토님 역시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대한항공 살펴보니까 전일장에서 7% 급등하고 오늘장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규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의한 상승에 대해 무게를 조금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이 지금은 똑같습니다. 자, 휴대폰의 업황과 우리가 지금 항공의 업황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독주입니다. 휴대폰은. 거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아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주가 자체도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 자, 대한항공은요. 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양강 체제였다가 지금은 저가 항공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 대한 물량 자체는 당연히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래도 주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동량적인 부분입니다. 자, 글로벌적인 물동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체감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자, 글로벌 시장, 그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따뜻한 바람 온기가 불기는 힘들고요. 미국을 기점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조금씩 물동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조금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시면 8만원대, 이때가 우리가 예상하는, 고객에 대한 관점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물동량도 긍정적일 때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주가가 바로 적정 주가는 8만원이다. 기억을 하시면, 그 중에서 고객에 대한 부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절반의 물량을 뺏겨야 되겠죠. 그러면 4만원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은 해외에 대한 물동량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저항 공략이 이 4만원 구간, 38,000원에서 4만원 구간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구간 자체를 뚫기에는 현재는 버거워 보인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4만원대에 다시 한 번 더 맞고 저항 권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점.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만 4만원 권역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4만원대의 단기적인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시세 차익은 누릴 수 없고요. 소폭의 상승이라도 원하신다면 사연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좀 3분기에는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선유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대한항공 아시겠지만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아시죠? 33,000원, 34,000원 계속 말씀드렸고 문제없다. 매수 괜찮다.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급등했고요. 매수 사인 드렸던 구간보다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매수 의견을 사실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긴 한데요. 조정 나오면 그때 조금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뭐 실적 모멘텀 강하고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지난달에 입국자 수 자체가요, 그 공항 이용객 수 자체가, 네. 지지난달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트 많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긴 한데 좀 조정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 방송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 주셨고요. 이미 공개 방송에서는 32,000원, 3,000원대 매수하셔서 수익률 올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한솔 테크닉스요. 네, 한솔 테크닉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턴어라운드 된다 그래서 샀는데요. 네. 영 오히려 못 가고 그냥 계속 밑으로만 아이고. 빠져요. 어머니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 매수가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매수가는 21,45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30% 정도 30%. 돼요. 비중도 많이 담고 계시네요. 예.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좀 목소리에 힘이 생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김선희 멘토님은 매도 사연 주셨습니다. 수급도 꼬였고 추가 하락도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다. 홀딩에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네요. 먼저 홀딩 의견 주신 이상도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기운 좀 차리시고요. 예. 예, 감기 때문이시죠? 예. 자, 일단 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예. 뭐 어머니 그 좋은 습관이에요. 실적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 상당히 좋은 거고, 대신에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주가 자체는 빠졌다. 자,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자, 원래 실적이 올라갔으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데도 주가는 빠졌습니다. 자, 누군가는 지금 팔고 있는 물량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체크를 해보실게요. 과연 그러면 이 주가를 얘네들이 언제까지 인위적으로 뺄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우리가 주가를 조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자, 주가 추이를 한번 크게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 보이네요.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하면요. 자, 하단 권역에서 거래량에 대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났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관점인데, 지금 18,000원 권역이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 자리입니다. 자,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제가 볼 때는 빠지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어머니 21,000원에서 지금 벌써 18,450원 됐습니다. 손절하기에도 늦은 타이밍이고, 네.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혹시 지금 비중이 얼마 되십니까? 30% 정도 돼요. 30%요. 예. 그러면 저는 차라리 비중을 좀 더 실으십시오. 예. 좀 더 실으셔가지고 21,000원대까지는 모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 이 가격대 2만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권역입니다. 예. 자,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강하게 드리냐 하면요. 자, 하단 권역에서 지금 물량을 모아갔던 과정이 바로 기관에서 물량을 꾸준히 모아갔습니다. 맞죠? 예. 예. 하지만 기관이 지금 상단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단 자리에서는 지금 매도를 한다? 자, 얘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파는 행동입니다. 자, 주가 자체를 항상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하단 자리에서 판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권역이고, 여기에서는 차라리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그리고 개미들의 물량을 흡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파는 것처럼 모션을 취한다라고 저는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좀 더 들고 계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인위적인 조정 구간이므로 좀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보태셔서 단기적으로 2만 원권 보셨으니까요. 좀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좀 더 추가 하락이 좀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이어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쁜 반갑습니다.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예.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제가 모바일 IT 쪽으로만 1년 넘게 했습니다. 보고서를요. 예. 잘 아는 종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정말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구간대 거의 바닥 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해서 지켜줬던 바닥 포인트까지 딱 온 상태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락 추세는 또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은 그냥 싹 던졌어요. 어머니 매수가 최근에 하신 거죠? 최근에. 아니요. 언제 되셨죠? 언제라고 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몇 개월 되셨어요? 예.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도 정리 안 하셨던 거네요? 수익이 났을 때 정리를 좀 할까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좀 아기가 아파서 좀 병원에 입원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시기를 놓치셨는데 예.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속상하실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예. 그 2만 한 4천 원대까지 이제 가서 그때 그쵸. 팔려고 몇 번 하다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좀 파셨으면 좋겠었는데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보면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항상 저는 그래요. 종목 예. 수익률을요. 예.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예. 10% 정도 그냥 수익 나면 저는 보통은 정리를 해버립니다. 예. 방송 스타일이 그래요. 종목들이 다 그렇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요. 예. 그래서 그런 습관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당장의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안 보여서 그래요. 저는요. 그러니까 예. 기관들이 계속 던지고 외인들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개인만 사고 있어요. 최근 들어 한 달 동안.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예. 다시 이 포인트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다면은 진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2013년 7월부터의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지금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하셨다가 예. 다시 반등 주면서 기관 외인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때 예. 그때 조금 다시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방송 잘 보시나요 혹시? 예. 네, 근데 어머니 방송 잘 보셨는데 비중이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그렇죠? 10%씩만 그 종목을 워낙 말씀드렸는데. 좋아해서 그 전에 그 종목을 한 15,000원대에서부터 네. 계속 네, 몇 번 한번 수익을 하단 보셔서. 종목이 되나서요. 그러면 그때 수익 보신 거 지금 다 도로 뱉어내신 거네요? 예. 그러면 큰 손해는 아니시니까 잘 배웠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셨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한번 매수해보는 거 어떨까? 제가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려볼게요. 예.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 전환해주면서 코스피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좀 마감까지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코스닥도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